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귀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해서 도망가라고 말하다니요. 지민아, 할머니, 저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보내려고 해요.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귀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가볼까? 좋아요. 미리 자리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준비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입소 가능해요. 귀임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정말 도망가야 할까? 네. 할머니, 빨리요. 지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임은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혼자 가야겠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안 돼. 지민아, 너는 학교 다녀야지.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도 싫어요. 귀임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의 진짜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한편에 자리한 반지하 집. 천장이 낮아 키가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곳에서 박귀임은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 72살이 된 귀임은 아들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9살 손녀 지민의 맑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귀임은 무릎이 욱신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세우며 일어났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겨울철 결로로 인한 물자국이 얼룩져 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밥 해줄게. 안 돼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민의 말에 귀임의 가슴이 움푹 꺼집니다. 평생 남의 집 살림은 물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온 자신이 이제는 주방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제가 할 테니 괜히 주방에 얼쩡대지 마세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귀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느리는 귀임을 한 번 더 흘끗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귀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숨조차 눈치 봐야 하는구나. 그래도 손녀 지민 웃는 얼굴 하나 보고 버티지. 지민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귀임은 작은 거실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라서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뿐입니다. 가끔 개가 지나가면 그 개의 배와 다리만 보입니다. 귀임은 그런 풍경을 보며 자신이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며느리는 직장에 나갔고 아들도 일찍 출근해서 집에는 귀임 혼자만 남았습니다. 넓지도 않은 집이지만 혼자 있으니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귀임은 벽에 붙은 곰팡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곰팡이처럼 나도 여기서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귀임은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바쁘긴 했지만 살맛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손녀를 돌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며느리는 귀임이 지민을 돌보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민이 들고 온 그림을 보니 집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가 아니라 2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 집이 뭐니? 할머니랑 저랑 살 집이에요. 예쁘죠? 귀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귀임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안겼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정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온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민에게만 말을 걸었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귀임은 밥맛이 없어 몇 숟가락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지민을 재우러 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지민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좋아해요. 지민의 작은 손이 귀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지민이가 제일 좋다. 할머니, 우리 다른 데 가서 살아요. 왜?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안 좋게 해요. 저 다 봤어요. 귀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감정을 다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귀임 자신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민을 재우고 난 후 귀임은 좁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귀임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만데.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가 아니라 현실을 봐요. 지민이도 영향받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집은 축축해서 싫어라고 말했대요. 귀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이가 그런 말을 했다니요. 엄마 때문에 집이 더 힘들어. 이번에 요양원 알아보자.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귀임의 귀에 박혔습니다. 귀임은 벽에 등을 기대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을 테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재산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아직 있고. 그건 좀, 뭘 좀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 면에서도 좋다고 했잖아요. 귀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벌써 넘보고 있다니요. 그것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요양원비도 많이 들 텐데 그 땅을 팔면 당분간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냐? 말씀드리면 또 복잡해져요. 어르신들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나아요. 귀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니요. 그것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말입니다. 엄마가 치매 기미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치매는 아니지 않나? 기미가 있다는 거죠. 요새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 한 장 받아오면 돼요. 귀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고 한다니요. 그럼 다음 주에 병원부터 알아보자. 네,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좋은 곳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협조적이더라고요. 귀임은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이럴 수 있나요?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귀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언제 잠에서 깬 건지 지민이 귀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민이 귀임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귀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해서 도망가라고 말하다니요. 지민아, 할머니, 저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보내려고 해요.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귀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가볼까? 좋아요. 미리 자리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준비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입소 가능해요. 귀임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정말 도망가야 할까? 네, 할머니. 빨리요. 지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임은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혼자 가야겠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안 돼, 지민아. 너는 학교 다녀야지.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도 싫어요. 귀임은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자신의 진짜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어머니께 언제 말씀드릴까요? 내일 저녁 때 얘기해보자. 너무 충격 받으실까봐 걱정이에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하실 거야. 귀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니요. 결국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지민이 다시 귀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내일 밤에 말할 거래요. 그럼 할머니 못 도망가요. 귀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뭔가 해야 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순애 할머니 집요. 순애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애는 귀임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죠. 그래, 순애네 집으로 가자. 귀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귀임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귀임의 팔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었지만 귀임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귀임은 조용히 일어나 지민을 깨웠습니다. 지민아, 조용히 일어나렴. 지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는 거예요? 응, 지금 가야 해. 귀임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통장 몇 개와 도장, 그리고 지민의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신발 신어요. 지민이 슬리퍼를 가져다 주었지만 귀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리 나니까 맨발로 가자. 그럼 발 아파요. 괜찮다, 지민아. 귀임은 지민의 손을 꼭 잡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조심조심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며 귀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깨서 쫓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 초의 날씨는 생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귀임은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나왔는데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지민도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지민아. 곧 따뜻한 곳에 갈 수 있어. 귀임은 지민을 꼭 안으며 걸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아스팔트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빨리 걸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쫓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깨어나서 자신들을 찾을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버스 타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고 차들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귀임은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문득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손녀와 함께 새벽에 집을 나서다니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할머니, 후회해요? 지민이 귀임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귀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됐을까? 그래도 살아야지. 지민이 말처럼 도망쳐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귀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차가 오는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았습니다. 추위가 점점 심해져서 지민이 계속 떨었습니다. 귀임은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지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추워요?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귀임도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귀임은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수유동까지요. 네, 타세요. 택시 안은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귀임의 마음은 아직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순애가 자신들을 받아줄까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귀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순애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비를 내며 귀임은 지갑 속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순애 할머니가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가봐야지. 순애가 사는 건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귀임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불안해하며 귀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3번째 초인종을 누르자 드디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애야, 나야. 귀임이야. 귀임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문이 열리자 순애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지민이도 함께 있고.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순애야,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설명해 줄게. 그럼 들어와. 추우니까 빨리. 순애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귀임은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민아, 여기 앉아. 순애가 지민을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귀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맨발로 나와서. 순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임은 순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요양원 이야기, 재산을 팔려고 한다는 것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야, 며칠만 있어도 될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럼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인데. 순애가 귀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애야. 귀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지민아, 졸리지? 안방에서 자렴. 순애가 지민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민은 피곤했던지 곧 잠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순애와 마주 앉은 귀임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귀임아,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순애야. 그냥 무작정 나온 거라. 귀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장은 피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애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귀임은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귀임과 지민을 돌봐주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지민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기 싫어요. 지민이 책가방을 메고 나서 귀임에게 말했습니다. 왜? 학교는 가야지.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귀임은 지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가 여기 있을 테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는 여기 있을 거야. 지민은 안심한 듯 학교로 향했습니다. 순애가 함께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귀임아,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순애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왔거든. 그럼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귀임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과 지민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걱정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걱정은 했겠지만 솔직히 속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순애가 위로했지만 귀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귀임은 작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순애의 집 근처는 조용한 주택가라서 반지하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민은 가방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귀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쓴 거예요. 아빠가 몰래 할머니 땅 팔려고 계약했어요. 귀임은 쪽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지민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땅 팔려고 몰래 계약했어요. 지민아,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 도장도 가짜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귀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땅을 팔려고 한다니요.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어젯밤에요. 아빠가 방에서 전화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다가 들었어요. 귀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니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내가 밤낮으로 읽어온 땅인데. 귀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땅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고생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교육비를 대고 남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대려고 아껴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순애 할머니한테 말씀드리자. 순애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순애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모 재산을 몰래 팔다니. 순애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이건 사기야, 사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귀임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입니다. 귀임아, 지금이 무슨 때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굳었습니다. 순애님 계세요? 저 박수진이에요. 귀임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순애가 속삭였습니다.
지민이 학교에서 누가 데려다 주는 걸 봤나 봐. 귀임이 대답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순애님, 저희 어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했으면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순애가 귀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문 열어줘.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귀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학교 못 가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민이는 학교 다 갔다. 귀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팔겠다는 얘기. 귀임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내가 다 들었다. 내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땅을 팔겠다는 것도 알고 있어.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오해가 아니야. 지민이가 다 들었거든. 그때 지민이 순애 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를 나쁜 곳에 보내려고 했잖아요. 아들이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빠가 언제?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지민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귀임은 손녀를 보호하듯 지민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돌아가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야죠.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안 가. 내가 왜 가야 해? 귀임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민이라도 데려갈게요. 며느리가 지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지민이 귀임의 옷을 꼭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귀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민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지민이는 저희가 키워야죠. 너희가 키우겠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임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순애의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순애야, 저게 뭐야? 귀임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지? 곧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순애가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박귀임 어르신 계신가요? 네, 저입니다. 귀임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실종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나온 거예요. 어르신, 그래도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귀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제도 길을 잃어버리셔서 한참 찾았잖아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나는 멀쩡해. 귀임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병원은 왜 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귀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들이 가짜로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순애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님.
이분은 정말 멀쩡한 분이세요. 며칠째 저희 집에 계시는데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괜찮아요. 지민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가 아프신 걸 내가 뭘 안다고.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요. 지민이 더욱 울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죠. 저는 안 갑니다. 귀임이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귀임을 차 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죠. 지민이도 챙겨야 하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귀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도망다니지 말고 그냥 사인하세요. 그래야 편히 사세요. 귀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이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상 아니란 증거, 이미 의사소견서 준비했어. 이제 그만 포기해. 귀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요. 너희들이 정말 이럴 수 있니? 귀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순애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멀쩡한 분을 억지로. 할머님,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며느리가 순애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경찰마저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라는 서류 한 장으로 자신이 치매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떠나도 할머니 잊지 마라. 귀임이 지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도 같이 갈래요. 지민이 귀임에게 매달렸습니다. 지민아, 너는 여기 있어야 해. 할머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귀임 자신도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민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는 아픈 곳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해. 너도 이해해야지. 싫어요. 할머니는 안 아파요. 지민이 계속 울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죠. 늦으면 병원 문 닫습니다. 귀임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순애가 귀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귀임아, 포기하지 마.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고마워, 순애야. 지민이 좀 부탁해. 귀임이 순애에게 부탁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귀임은 뒤돌아봤습니다. 지민이 순애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 아냐? 조용히 지내라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너희한테? 재산 얘기는 왜 또 나와? 우리가 언제? 시치미 떼지 마.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생각은 그만하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몫이 될 텐데요. 귀임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귀임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박귀임 어르신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나와서 귀임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귀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5일이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귀임은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가족들 말로는 최근에 행동이 많이 이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멀쩡해요. 하지만 집을 무단으로 나가신 것도 그렇고, 의사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서 의사는 가족들과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귀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귀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귀임이 정신병원 입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민이 한 여성과 함께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온 여성은 지민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민아. 귀임이 놀라며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요. 지민이가 학교에서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구해달라고 해서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 일인데요.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나쁜 곳에 보내려고 해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민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렴.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땅 팔려고 했어요. 지민의 말에 병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전화로 엄마 도장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계약 진행하자고 했어요. 지민의 증언에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들었니? 네. 그리고 엄마도 치매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그냥 아이 장난 같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민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녹음을 했다고? 네, 할머니한테 보여드리려고 몰래 녹음했어요. 지민이 휴대폰을 조작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도장은 어떻게 했어? 가짜로 만들었어요. 도장 가게 사장이 우리 편이라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계약 진행해도 되겠네. 네, 어차피 치매 진단서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병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은 무시 못합니다. 더구나 증거 녹음 파일까지 있군요. 그때 병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무 시끄러운데요.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어르신을 억지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병원 직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손녀가 있었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저 아이구나. 귀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니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지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병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인데 왜 경찰까지? 가족 간의 일이라고요? 부모님 재산을 몰래 팔려고 하는 게 가족 간의 일인가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수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한 후 말했습니다. 일단 관련자들 모두 서에 동행해 주세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요? 가짜 도장 만들어서 남의 땅 파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귀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지민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귀임이 지민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귀임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민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며칠 동안 학교에서 계속 울면서 할머니 걱정을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귀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민이가 한 일이에요. 이 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지민이 귀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했어요? 그럼 지민이가 할머니를 구해준 거야.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지민이가 제일 좋아. 귀임은 지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민의 녹음 파일과 증언 덕분에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장을 위조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경찰관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대리인 권한을 얻으려 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며느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임은 조사를 받으며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할머니, 속상하지 마세요. 지민이 귀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지민이가 있으니까. 귀임은 지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귀임은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아들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떨지 마세요. 지민이 귀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지민과 순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귀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건 번호 3247호 사기미수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들 박수진과 며느리 정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귀임을 치매 환자로 몰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공소 사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기임 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토지 500평을 무단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귀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니요.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요. 일부는 인정합니다.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귀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귀임의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의 재산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손녀 지민이가 들려줬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제 도장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귀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른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귀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재판장이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치매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말 멀쩡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손녀도 돌보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지민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9살 아이가 법정에 서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지민은 당당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니?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전화로 엄마 도장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치매라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민의 명확한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망가라고 했어요. 왜 녹음을 했니? 할머니한테 증거로 보여드리려고요.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까 봐서요. 지민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순애와 담임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의 변론 차례였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고령이신 어머니가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짜 도장을 만들었습니까? 왜 피해자 몰래 진행했습니까? 변호사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실제로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신 것도 그렇고.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은 피고인들의 대화를 들은 후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나이에 요양원 가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냥 조용히 요양원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귀임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귀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 너희 탐욕을 채우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귀임의 말에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고? 나는 너희를 낳아서 기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밤낮으로 일해서 너희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내가 짐이라고? 귀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원한 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 따뜻한 말 한마디, 걱정해주는 마음 하나였어. 그런데 너희는 내 재산만 노렸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내 재산을 팔아서 너희가 쓰려고 한 게 나를 위한 일이야? 귀임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아들이 귀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귀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지민이한테 받아. 이 모든 걸 지켜본 아이한테. 지민이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귀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법정에 세워야 했던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귀임은 지민과 함께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정미경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정미경은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전가자가 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며 아들이 다시 귀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귀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라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으면서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도 어려워서 그런 거였어요. 귀임은 며느리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려우면 도둑질해도 되는 거니? 부모 재산을 훔쳐도 되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이 뭐야? 내가 언제 죽는다고 미리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어? 지민이 귀임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 집에 가요. 귀임은 지민의 말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법정에서 나와 귀임과 지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귀임은 자신의 땅을 일부 팔아서 작은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지민이 새 집을 둘러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좋다. 귀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반지하였지만 이곳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만 살아요? 응, 우리만 살자. 좋아요. 할머니랑 저랑만. 지민이 귀임에게 안겼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귀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왔던 그날 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눈물 끝에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구나. 그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맨발로 뛰던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귀임과 지민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아침을 먹고 지민을 학교에 보낸 후 귀임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살 거예요? 지민이 좋아하는 사과도 사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야지. 와, 할머니가 만든 반찬 제일 맛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귀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못했던 장복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생선 싱싱하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로 주세요. 손녀 키우시는 거예요? 네, 귀한 손녀거든요. 귀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끝에서는 예전의 솜씨가 살아났습니다. 오후에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어. 와, 정말 많이 만드셨네요. 지민이 밥상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학교 친구들이 할머니 부러워해요. 왜? 다른 할머니들은 무서운데 우리 할머니는 착하고 예쁘다고요.
귀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가? 할머니가 예뻐? 네, 제일 예뻐요.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언제 와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조금은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귀임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부모였습니다. 그럼 가끔 만나도 괜찮아. 할머니가 허락해 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할머니랑 계속 살 거지? 네. 할머니 안 떠나요. 몇 달이 지나자 귀임과 지민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지민의 성적도 좋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찾아왔습니다. 귀임아, 요즘 어때? 많이 좋아 보인다. 응, 정말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나도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근데 지민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귀임아, 아들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 가끔 와. 용서해달라고. 근데 아직은 마음이 안 풀려. 그럴만해. 시간이 약이겠지. 저녁이 되어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애 할머니. 지민아, 어서 와. 많이 컸네.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되어 지민을 재우며 귀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여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게 가족이지. 지민이 잠들자 귀임은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처음 반지하에서 느꼈던 절망감부터 지금의 평온함까지.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서 용서되는 일이 아니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귀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너 며느리는? 이혼했어요. 엄마한테 한 일 때문에. 귀임은 놀랐습니다. 이혼을? 네. 며느리는 끝까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혼자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고요. 귀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용서해 줄 거예요? 모르겠다, 지민아. 할머니도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저는 할머니가 결정하시는 게 다 좋아요. 지민의 말에 귀임은 위로받았습니다. 봄이 와서 귀임과 지민은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집 앞 작은 공간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자랄까요? 금방 자랄 거야. 지민이가 잘 돌봐주면. 네, 제가 매일 물 줄게요. 텃밭을 가꾸며 귀임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귀임은 지민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귀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 나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지민을 재우며 귀임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잠들기 전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지민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민이 사랑해. 지민이 잠든 후 귀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